IQ 160의 천재 물리학자가 파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졸학력의 청소부는 800만 달러를 모았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대한 이해 방식이었죠. 리처드 파인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 평생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반대로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버몬트주의 주유소 직원이었고 나중엔 백화점 청소부로 일했죠.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늘 똑똑한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지식이 많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은 바로 이 모순에서 시작합니다. 하우젤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에서 10여 년간 일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금융에서 성공은 지능이나 지식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행동과 감정이 전부를 결정하죠. 왜 그럴까요? 금융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처럼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은 심리학이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로널드 리드는 복잡한 투자 전략을 몰랐습니다. 그냥 매달 조금씩 저축했고, 배당주를 샀고, 절대 팔지 않았어요. 70년 동안요. 반면 천재 물리학자들은 자신의 지능을 과신했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고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엔 패턴이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요. 당신이 돈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사실 우연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대, 자란 환경,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과 201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돈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90년대 사람들은 외환위기를 목격했어요.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무너지고 부모가 직장을 잃는 걸 봤죠. 이 사람들에게 안정성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저축을 중시하고 빚을 두려워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죠. 반면 2010년대에 성인이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저금리 시대에 자랐어요. 은행 예금으론 돈이 안 불어나는 걸 봤죠. 대신 비트코인이 1000배 오르는 걸 목격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년 20%씩 오르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투자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빚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하죠.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경험한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우젤은 이걸 경험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경험한 좁은 우물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미국의 주식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후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공황을 모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몰라요. 그들이 아는 건 주식은 장기적으로 항상 오른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 시장은 거의 매년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식 시장은 때때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하고 50% 폭락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그런 가능성을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워런 버핏의 순자산은 약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그중 96억 달러, 즉 96%는 그가 65살 이후에 번 돈이에요. 버핏이 천재적인 투자자라서? 아닙니다.
그가 특별한 건 수익률이 아니에요. 연평균 약 22%입니다. 높긴 하지만 역사상 수십 명이 이 정도 수익률을 냈어요. 버핏이 진짜 특별한 건 시간입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80년 넘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리를 오해해요. 복리는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 10년, 20년은 지루하기 짝이 없거든요. 1000만 원을 연 10%로 불리면 첫 해에 100만 원 벌어요. 와, 대단하네요. 치킨 몇 번 먹을 돈이네요. 그런데 30년 후엔 1000만 원이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50년 후엔 11억이 되고요. 마법은 후반부에 일어나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반부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우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건 쉽지만 복리를 믿는 건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죠. 2008년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나요? 2020년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40% 폭락했을 때는요? 대부분은 못 버팁니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로널드 리드가 특별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는 지루함을 견뎠어요. 70년 동안 똑같은 걸 반복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팔지 않았고 시장이 급등해도 더 사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 뇌는 이렇게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해요. 오늘 100만 원 버는 게 10년 후 1억 버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타 매매를 하고 코인에 몰빵하고 레버리지를 씁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였습니다. 28살에 300만 달러를 벌었어요.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돈이죠. 1929년 대공황 때는 공매도로 100만 달러를 하루에 벌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재였어요. 시장을 읽는 감각이 탁월했죠. 부자가 되는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그는 파산한 채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4번 파산했다가 재기하고 다시 파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리버모어는 부자가 되는 법은 알았지만 부자로 남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했어요. 레버리지를 극한으로 사용했고 한 번의 베팅에 전 재산을 걸었죠. 그게 그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파산시켰습니다. 하우젤의 통찰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부자로 남으려면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모순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부자가 되는 건 공격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하게 베팅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뛰어드는 거예요. 반면 부자로 남는 건 방어입니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절대 올인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거죠. 한국의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영끌에서 집을 사고 갭투자로 2채, 3채를 늘려요. 집값이 오를 땐 천재처럼 보이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법은 알았지만 부자로 남는 법은 몰랐던 거예요. 하우젤은 말합니다. 재정적 성공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이라고요. 100% 수익을 내다가 한 번 마이너스 50%를 기록하면 플러스 50%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매년 10%씩 꾸준히 벌면 30년 후엔 17배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지루해 보입니다. 화려한 베팅을 하지 않아요. 대신 절대 망하지 않을 방법을 찾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분산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최소화합니다. 멋있어 보이진 않지만 살아남죠. 하지만 생존만으론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당신은 왜 돈을 원하나요? 이 질문에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요. 하지만 하우젤은 말합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요. 돈의 진짜 가치는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돈을 벌다가 자유를 잃습니다. 어떻게요? 비싼 집을 사면서 30년 대출을 받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갚아야 하죠.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요. 고급 차를 삽니다. 할부금이 나가고, 보험료가 나가고, 유지비가 나갑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요. 결국 뭐가 남나요? 좋은 집과 좋은 차는 있는데 시간은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죠. 주말엔 피곤해서 집에서 쉽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삶인가요? 하우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금융업계에서 성공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프리랜서 작가로 일할 때였대요. 수입은 줄었지만 시간은 늘었거든요.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오후에 산책하고 원할 때 글을 쓸 수 있었죠. 한국 사회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봉이 높은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에 다니는 게 대단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연봉 1억을 받으면서 하루 15시간 일하는 사람과 연봉 5천만 원 받으면서 하루 6시간 일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겐 돈 자체가 목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시간이 더 중요하고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남들이 집을 사니까 나도 사고, 남들이 외제차를 타니까 나도 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유를 위해 번 돈이 족쇄가 됩니다. 하우젤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충분함을 알라고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만들죠. 대신 당신이 원하는 삶을 먼저 정의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이 특별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책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돈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천재 물리학자가 파산하고 청소부가 부자가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지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의 문제였어요. 인내심, 겸손함, 자기 인식의 문제였죠. 당신이 오늘 기억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돈 감각은 당신의 경험이 만든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 복리의 마법은 지루함을 견디는 자에게만 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순간 당신은 길을 잃어요. 셋째, 돈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잃으면서 돈을 버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하우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적 성공은 수학적 결과가 아니라 심리적 결과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얼마나 냉정함을 유지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아는지가 전부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거나 부동산이 급등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루한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돈과 심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선 행동경제학의 아버지